여러분 진짜 많이 쉬었죠? 지금 한 20분 쉰 것 같은데? 네? 방금 게임 시작했는데 어떡해요? 끄면 되죠, 방금 시작했으면 오히려. 돈 잃어요. 아니지, 오히려 방금 시작했으면 끄는 게 안 아쉽잖아. 그렇지 않나? 너무 아쉬운데요. 아니야, 롤 한 30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 꺼지면 그거보다 그거보다 짜증나는 게 없는데. 롤은 재미없잖아요. 예? 재미없긴 하죠.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롤이 진짜 오래된 게임인 거 알지? 페이커가 나랑 동갑이잖아. 근데 페이커가 나랑 동갑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고2 때부터 프로를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12년째. 미친 거야, 그 사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러냐? 상혁씨, 대단하다. 내 친구 라인 몇 명 있거든. 아씨, 또 이거 끝장나는데. 페이커! 끝장나거든, 여기. 김민재. 예? 축구선수 김민재. 김민재. 황희찬. 끝나잖아, 이거. 황인범도 있긴 한데, 황인범은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 한류 스타들. 개쩔지. 너무 안 맞는 왜? 제니 왜? 제니 얼마나 대단하신 결이 안 분인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단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마이 프렌드들. 빨리 하라고. 하여튼, 그래요. 힘들다. 나도 재미없어, 진짜. 너무 재미없어. 어쩔 수 없다.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재미없을수록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재미없고 어려울수록 열심히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와, 허리야. 자, 그래서 이제 연산 알아봤고, 뭔 게임이야. 빨리 꺼. 연산의 성질. 돈 잃는 게 실제 돈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돈을 원래 다시 벌고 돌고 도는 거야, 원래 돈은. 아니 도는 게 제이한테 돌아가는데. 아, 그래? 한 명은 이익 봤으니까. 내가 나가지.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 생각났다. 제가 또 좀 이따 또 심심하면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지금까지는 썩 재밌지 않았다는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할 텐데, 이건 좀 되게 재밌는 얘기 있어요. 자, 진짜 재미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 자, A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은 마치 이거 약간 이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상해요. 나 미리 얘기할게. 이상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낌만 가져봐. 되게 비슷하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요, 사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쉽긴 해. 약간 비슷한 느낌. 근데 물론 다른 거야. 똑같다고 하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추워? 괜찮아? 그 다음에 A 합 A는 A. 바로 틀린 거 나왔죠? A 더하기 A는 A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요거 어떻게 A 합 A는 A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야. 이거 그냥 굳이 뭐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고 증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 한 번씩 그려보시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또는 정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증명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B에 포함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A 합집합 B는 B고요. A 교집합 B는 A랍니다. 증명 끝? 그쵸? A 합집합 B는 B고요. A 교집합 B는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치? 교집합이 뭐야? 둘의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고. 합집합은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포함하면 되니까 여기가 합집합일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교 B는 A에 포함되고요. A는 A 합 B에 포함됩니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 A, B. 자, A 교 B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A 교 B는 당연히 A에 포함되겠지. 애초에 얘는 A와 B 모두에 들어있는 원소인 거니까 당연히 A엔 들어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이 A라는 애는 어디에 들어있겠냐? A 합 B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사실들인데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림 떠올리면 돼. 단순해요. 그림 떠올리면 돼. 그리고 나중에 요 게슈탈트 붕괴 한번 시켜보세요. 뭔 소리냐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지 고민 한 번쯤 해보시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 자, 이거 뭐 조금만 잘 생각하시면은 조금만 잘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긴 합니다. 컴플리먼트의 컴플리먼트는 다시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온다. 얘도 이제 사실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아까 제가 대수 때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식으로 증명하지 말고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라는 게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어디가 될 거냐면, 아까 전에 그 컴플리먼트라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되게 당연합니다. 여기가 이제 A의 여집합이 될 텐데,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이 요 A의 여집합에다가 뭔가 추가시켜서 전체가 나오게 하는 부분이잖아. 그럼 그 부분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얘네 둘이 서로 보강해주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서로 보강하는 관계? 이거 국어에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갑자기 뭐 국어도 했다가 영어도 했다가 상보적이라는 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걸 상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얘네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얘네도 사실 되게 당연한 거긴 한데, 요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공집합의 여집합이라는 말이 살짝 이상하긴 한데, 얘도 어쨌든 마치 정의처럼 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반대가 뭐냐? 다 들어있는 거다. 요 정도로 그냥 이미지 메이킹하고 넘어가시면 돼. 뭐 이게 딱히 막 문제 대놓고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별표 몇 개 할까? 여러분이 알아서 정해서 하세요. 한 3개만? 3개 정도 해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차집합은 언제나 교집합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좀 이상한 식이 있긴 한데, 얘는 막 엄청 중요한 식은 아니긴 해요. 얘랑 얘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은, A 빼기 A 교집합 B는 여기고요.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부분도 여기죠. 그림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얘가 그래서 위에 거랑 다 똑같다. 얘나 다 똑같다라는 거. 이거 외우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그림 그리면 끝나.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는 막 외우려고 막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암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암기를 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좋아하는 말이야 당연히, 효율. 이거 엄청, 그러니까 진짜 이것만 찾는 사람들도 있어.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9시간 걸리는데, 이거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효율이라는 걸 이상한 데서 찾아,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념서 읽는 시간을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시다면 약간 반성을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개념서를 처음부터 다 읽어? 아니, 이거 9시간 걸리잖아. 그냥 인강 들으면 2시간이면 끝나는데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이게 효율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효율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지와 시간 간의 사이가 돼야 됩니다. 효율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시간분의 학습
정도가 돼야 돼요. 이런 거 쓰지 마, 괜히. 대충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면 쓰지 마. 갑자기 막 하지 마. 시간분의 학습 정도가 돼야 돼. 이게 뭔 소리냐. 내가 들인 시간만큼 학습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내가 9시간 동안, 여러분 혹시 개념서 안 읽어보셨죠? 9시간 동안. 나 읽어봤거든? 9시간 내내 내가 이걸 뭘 했냐면, 이것도 또 기하야. 기하 내가 되게 어려워했어가지고 옛날에. 기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정독을 했어요. 정독하면서 모르겠는 부분 막 증명도 해보고, 내 혼자서 증명도 하고, 모르겠는 거 뭐 물어도 보고, 9시간을 읽었거든? 이게 진짜 어느 정도로 힘든지 약간 가늠이 되시나? 우리 오늘 총 수업 시간이, 대수부터 들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만 8시간이야. 거기 플러스 1시간을 나 혼자 책만 읽은 거야. 거기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쓰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학습 정도와, 인강을 봤을 때 학습 정도가 지금 여기 몇 배야? 2분의 9, 4.5배죠. 제가 봤을 때 최소 30배 이상 나요. 얘가 훨씬 커요, 학습 효과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효율이 더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얘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물론 인강이 안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얘가 효율이 더 좋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런 잡다한 얘기, 겔슈탈트 붕괴고 나발이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 나는 이게 더 효율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 지금 개념 강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인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걸 외우는 건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뜻인 거고요. 컴플리먼트 아는 거 효율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 하나 알므로써, 아 진짜야, 이제 안 까먹을 거 아니야. 웬만하면. 까먹으시나? 까먹으시면 마음이 아프긴 한데. 엘리멘트는 이제 안 까먹을 거 아니야. 진짜로. 그거 안 까먹는다니까? 그거 하나, 아까 제가 잠깐 엘리멘트 얘기함으로써 안 까먹게 됐다면 그건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 엘리먼트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그냥 시간 오래 걸리는 걸 안 좋게 생각하지 마. 한 문제 뭐 3일 동안 풀면은 뭐 예를 들어 그 문제 동안 다른 거 못하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효율이 많이 높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 3일간의 씨름을 거쳐서 기하는 마스터 해버렸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거를 너무 그 시간과만 연관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요새 이게 방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막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적당히 듣고 적당히 흘리세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받아들이시고, 뭐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흘려 들으셔도 되긴 해요. 왜냐? 사람마다 공부법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공부법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기는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는 그게 쓰는 거였고, 여러분에게는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 빼기 B는 뭐가 될 거냐? 요거니까. 그림 그려보시면 얘가 A고 얘가 B다. 그럼 A에서 B를 뺀다는 건 아까 전에 저 교집합 얘기에 의해서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에 대해서 B의 여집합,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건데, 이 둘의 공통원소가 뭐 당연히 있을 수 없겠지. 서로 소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A가 만약에 B의 부분집합이라면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 돼요. 요것도 똑같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게 아니고 포함, 부분 집합. 요게 A고 요게 B다 라고 했을 때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그렸던 요 바깥 부분이 되겠고, A의 여집합은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이 색칠된 부분 포함할 거고요. B도 일부분 포함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그림으로 봤을 때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 포함될 겁니다. 이런 것들 언제나 헷갈리실 때마다 이거 있잖아. 나도 안 해요. 나도 그래서 계속 보면서 하잖아. 나도 안 외워요.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울 필요가 아예 없어.
그림 한 번씩만 그려보면 다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림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과정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면서 꼭 생각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재밌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언제요? 개사고. 어떡하지? 제가 기억을 좀 살려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요거 하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아이고. 다 아는 거긴 해요, 여러분이. 교환, 결합, 분배. 자, 교환 결합은 쉽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A 합 B와 B 합 A는 당연히 같다. 교집합도 마찬가지 똑같이 성립합니다. A 합 B와 B 합 A는 같고요. A교 B와 B교 A는 같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집합의 연산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요거? 많이 했지? 덧셈,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많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기억나시나? 행렬의 곱셈. 행렬의 덧셈은 교환 성립하고요. 행렬의 곱셈만이 유일하게 아마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거였을 겁니다. 좀 있으면 하나 더 배워요. 합성. 합성도 교환 법칙 성립 안 하죠. F 합성 G랑 G 합성 F랑 다르잖아. 그지? 합성도 연산이다 얘들아. 요런 연산이에요. 어쨌든 이건 또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교환 법칙 당연히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 당연히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은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립했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히 교집합일 때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합집합하든 교집합하든 상관없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고. 자, 그리고 분배 법칙은 여러분이 하나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말을 볼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얘는 있잖아, 반드시예요. 반드시 두 가지 연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꼭 생각해야 돼. 인지해야 돼. 왜 이걸 인지해야 되냐면 이 결합 법칙 써놓는 거랑 분배 법칙 써놓는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 은근히 헷갈려 하더라고. 잠깐만, 나 여기에 그냥 C라고 써버렸네? 이게 뭐야? 이거 합집합 C죠. 얘네 둘이 생긴 게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순서를 바꿔 쓰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둘 다 합집합이고요. 둘 다 합집합. 즉, 무슨 말이냐? 얘네 둘은, 이거 내가 여러분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헷갈려, 은근히. 하나의 연산 종류고요. 연산 기호? 종류? 그러니까 합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분배 법칙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얘는 두 개의 연산 종류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분배라는 이름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AC 더하기 BC. 요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배 법칙이잖아. 뭐 행렬이든 숫자든 문자든 다 이렇게 되잖아. 얘도 덧셈과 곱셈 두 가지 연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되게 중요해, 이것도.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분배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연산을 하나씩 계산해 주겠다는 뜻이니까 A 교 C 합 A 교 아니지 B 교 C. 자,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진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연산이 있으면서 얘가 하나의 괄호로 이렇게 딱 묶여 있을 때 얘네들을 하나씩 다른 연산을 해주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 경우도 똑같이 성립해요. 합교 바뀌어도 똑같이 그 순서만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드 모르간의 법칙, 여기에 별표 5개 부탁. 제가 별표 치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한데
요거는 조금 중요하긴 해요. 왜 중요한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름 이상하죠? 사람 이름입니다, 얘도. 모르건. 이렇게. 또 이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인 거고, 알아낸 거죠,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낸 게 뭐냐, 마치 분배 법칙 같은 거야. 합 먼저 했나? 마치 분배 법칙처럼 A 합 B의 컴플리먼트는 뭐가 될 거냐면 A 컴플리먼트에다가 B 컴플리먼트를 교집합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의 여집합을 뿅뿅 보내준 다음에 요거 교집합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가운데 거 뒤집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A 교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 B 여집합 뒤집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 잠깐만 생각해봐 얘들아. 시험 문제에 요거 증명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 쓰지 말을 해. 그럼 어떻게 할래? 봐봐,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두 개 같은 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여기 포함되고 얘가 여기 포함되는 걸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X를 하나 가지고 와요. A 합 B의 여집합에서. 그 다음에 요 X가 어디에도 들어있음을 보이면 되냐면 A 여기에 들어있음을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반대 상황을 한번 더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X를 하나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방법은 좀 복잡하긴 해서 그냥 넘어가긴 할 거예요. 이거 한번 아마 나중에 한 번쯤은 제가 다룰 것 같긴 해요. 이 명제와 집합 다루면서 이 증명법에 대한 거를 많이 다룰 거거든. 증명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귀류법도 있고 뭐 연역법도 있고 이것저것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다루는 날이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두 집합이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각각 포함된다. 요거 보이시면 된다는 거. 얘가 얘에 포함되고 얘가 얘에 포함된다. 요거 두 가지 보이시면 끝입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얘가 왜 중요한가? 얘가 왜 여기다가 내가 별표를 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요. 문제 풀다가 이 드모르간의 법칙 써야만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못 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형태 자체가 되게 좀 익숙하진 않은 형태거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오면 되게 편하지. 근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자면 요렇게.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도 바꿀 수 있냐? 요렇게 까지도 바꿔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치환 과정이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요렇게 바꾸는 거나 요렇게 바꾸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눈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 보면서 얘기하죠. 어쨌든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이거 비슷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무조건 의식을 하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그냥 딱 보일 거예요. 언젠가 한번 뭔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뭐야 드모르간 쓰면 되나? 했는데 썼는데 됐어. 그때 이후로는 계속 보일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겁니다. 의식을 좀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개념 진짜 많지. 집합의 개념 엄청 많아요. 이 모두를 여러분 100%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그거야. 문제 못 풀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개념만이라도 100% 이해하도록 노력을 꼭 하시고 의문을 꼭 가지시고. 알겠죠? 원, 소, 개, 수. 자, 얘네들은 당연히 유한집합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원소 개수니까.
어떤 것에 대한 원소 개수 얘기할 거냐? 요런 것들.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 개수 생각을 할 거고, 얘는 뭐가 되냐? A의 원소 개수에서 B의 원소 개수 더하고 얘는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확률 통계, 그러니까 경우의 수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맞지? 아이 어이 맞지? 맞지? 알죠 여러분? 맞죠? 단체로 다 놀리는 거 아니지? 이거 맞지? 장난이고 맞아요. 포함 배제 원리.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하고자 하는 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얘네 합집합의 원소 개수, 즉 요거 원소 개수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냥 A의 원소랑 B의 원소랑 개수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있는 가운데 교집합이 두 번 세지잖아. 이거 우리 경우의 수 할 때도 비슷한 거 몇 번 있었지? 그때도 아마 포함 배제 원리라고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었긴 할 겁니다. 자, 이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합집합의 원소 개수 세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A의 원소 개수와 B의 원소 개수를 센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원소 개수를 빼줄 겁니다. 이게 뭐냐? 포함시키고 두 번 세진 건 배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포함 배제의 원리예요. 이것도 진짜야. 거짓말 안 해요, 저. 포함 배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포배라고 많이 불러요, 사람들이. 그냥 포배. 포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 나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거야. 너무 짜치는 것 같아가지고 포배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 포배가 뭐야? 포메라니안이야? 뭐야? 하여튼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번. 가장 기본,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무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집합. 요겁니다. 얘 개수는 easy. 왜냐? 배제할 게 없어요. 포함만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한 번 세면 끝난다는 거야. 겹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돼. 이것도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그려보시면 완벽한 증명은 솔직히 아니긴 해요. 벤 다이어그램은. 하지만 이해를 돕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조금 야매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내가 왜 이러냐면 여러분이 너무 재미없어 해서 그런 거긴 해요. 나도 재미없고. 그리고 이 정도만 알아도 되긴 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정도로만 좀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만 그려도 돼. 대학 교수들도 이러고 할 거예요, 아마. 진짜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시느냐? 얘는 이게 아니고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겁니다. 교집합을 빼셔야 돼. 절대 B 빼면 안 돼. 혹시라도. 그렇겠죠? 당연히. 혹시나 해서 저거 얘기하는 거야. A가 만약에 1이고 B가 2, 3이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는 1이야. 한 개야. 교집합 없으니까. A에서 B 차집합 하더라도 그대로 A가 똑같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마지막. 이거 언제 다 쓰냐. 요게 이제 조금 화나는 부분인데 3개짜리 교집합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있잖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냐. 혹시나 우리 학교의 시험이 조금 끔찍한 편이라면 4개짜리도 구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옛날에 나온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심지어 4개짜리가 어떻게 나왔냐. 진짜 계열밖에 전부 다 교집합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느낌 와?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이거 감이 와요? 찾아보고 하나하나 포함배제 해야 돼. 죽고 싶지 진짜로? 근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요. 몇몇 학교 제가 약간 의심되는 곳 몇 개 있어요. 4개짜리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포함배제 하는 거 제가 이번에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좀 보고 신경 잘 쓰시길 바랍니다.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근데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해요. 웬만하면 안 나올 거야. 웬만하면. 그러니까 방법만 좀 숙지를 하시면 돼. 자, 보통 이 상태에서 3개짜리는 이렇게 많이 그리지. 여기서 이제 A, B, C 마찬가지로 전부 다 포함 일단 시킬 겁니다. A의 원소 개수 세고요. B의 원소 개수 세고요. C의 원소 개수 셀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 2개씩 먼저 교집합 할 거예요. 두 개씩. 자, 그러면은 뭘 뺀 거냐? 지금 A랑 B 2개 세는 과정에서 여기 교집합한 부분이 중복으로 세졌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한번 빼주는 거고요. 마찬가지 A와 C 여기서 또 중복됐잖아? 이거 한번 더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C 요거 중복된 부분 한 번씩 빼주는 거야.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 가운데 부분 있잖아. 저기 가운데 이 3개 모두의 교집합 요 부분은요 어떻게 됐냐면 A, B, C 한 번 더 할 때마다 요 부분이 한 번씩 더해졌다,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가운데 부분이 3번 더해진 거야, 이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 몇 번 빠지냐? 3번 빠지거든? 그럼 요 결과물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요 가운데 앵꼬난 요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가운데 부분이 3번 더해졌는데 3번 빠지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많이 놓친다, 애들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A교, B교, C는 한 번만 더 포함해서 세주시면 된다. 왜냐면 3번 더 했는데 3번 빠졌으니까. 4개짜리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해요, 4개짜리는 좀. 그래서 뭐 웬만하면 안 나오긴 할 텐데 이렇게 포함 배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방금 얘기하는 거 있지. 얘가 3번 더해졌는데 3번 빠졌다. 요 관점 있죠. 이게 되게 여러 개짜리 세는데 되게 좋아요. 헷갈리거든. 근데 그냥 요 부분이 3번 더해지고 3번 빠지고 그럼 한 번 최종적으로 더 더해주긴 해야 되겠다. 요 정도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 쉬자.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이제 뒤에 조금 어려운 것들도 몇 개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 뭐해. 오늘 화요일 하는데 저 너무 일찍